서중 정리에 앞서서 이 주심 재판관이 편파적이라고 하시니 그거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동욱 변호사님께 조금 제가 먼저 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헌법 재판을 할 때 쟁점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이 탄핵 심판 절차에 준용될 법령을 정하고 증거를 취사 선택하는 거는 주심 재판관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권한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재판부의 권한이죠. 예. 예. 그리고 이 헌법 재판도 소송법이 준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변론주의지만 직권주의가 좀 강화된 재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증인 신문이 양측 증인 신문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나와 있는 증거와 모순이 되면 재판부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재판부는 아무것도 물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재판관 재임 중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증인 신문도 주심 재판관으로서는 재판부를 대표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예. 아마 지금 김평우 변호사님이나 정기승 두 분 어르신께서는 헌법 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걸 조금 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적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기다려 주세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동욱 변호사가 뭔데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 결정을 말씀드린 건 아니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이동욱 변호사 개인에게 질문하실 사항이 김평우 변호사님 조금 좀 기다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예. 그다음 이중환 변호사님, 이것도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지금 황정근 변호사님이 확인했습니다만 준비기일에서 지금 4가지 원래 본안전 항변을 하셨는데 그 중에 2가지는 법률적인 항변은 아니다라고 해서 정리가 됐고요. 그 2가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선례가 있고 법무부도 적법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거는 정리하는 게 어떠냐 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철회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좀 강요를 했었나요?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그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강요를 했는지 강요는 강요는 아니지만 철회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요한 건 아니었죠?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주심 재판관으로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저는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증거나 아니면 그 증언 내용이 모순되는 점을 이렇게 주로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질문하는 중에 증거에 나오지 않는 개인적인 지식이나 견해를 가지고 증인한테 추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다 증거가 모순된다든지 다른 사람 진술하고 모순되는 걸 물어봤지 저의 무슨 개인적 이 증거가 없는 개인적 지식이나 견해를 자랑하거나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쭉 지켜보시면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얼른 생각은 안 나시죠? 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거야 저희들로서 아니면 주심으로서 여러 가지 불찰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두 분 변호인께서 적어주신 부분은 좀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꽤 있다. 그런 점에서 그 법정에서 주심 재판관의 이름까지 특정을 해서 편파적이라고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다 물론 철회하셨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우리나라 법정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 법정에서나 아니면 유럽 법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미국 같으면 아마 큰 문제가 됐을 발언이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대셔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조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0일자로 문채 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사실조회가 도착을 했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신청하신 건데요. 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급보조금하고 늘품체조 관련 예산 관련된 거 다 확인하셨죠?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원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구인 측에서는 갑제 168호증부터 174호증까지 추가로 제출하셨죠? 예, 제출합니다. 예. 내용들이 주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한식재단 소개 자료, 그리고 문체부 예산안 등인데요. 쭉 한번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이런 부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 부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동의하시고
의로증으로는 올제 53호증부터 56호증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그 신문 기사나 아니면 녹취서 등인데요. 예, 다 요 부분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동의된 을 53호증부터 56호증까지는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고 역시 지금까지 관행에 따라서 각자 열람한 것으로 증거 조사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유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오늘 지금 부동의하신 갑제 168호증부터 174호증까지의 증거 체부는 저희 재판부에서 협의해서 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주심 판사님, 오늘 제가 제출한 준비 서면에 보면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 겁니까? 재판장 지금 주심 판사님이 또 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거기서 상세하게 왜 조소에 대한 증거력을 정하는 문제가 그거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지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재판관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에 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지만 저는 강일원 재판관이 개인 독단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포괄적 이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중거법 문제를 무슨 마치 무슨 민사법이 준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명백히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걸 준용을 안 하시려면 왜 준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률에 명백히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해석이 틀리다. 그러니까 준용 안 하겠다. 이거는 어디에 그런 근거가 김평우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일호 재판관이 지금까지 하신 건 전부 법률에 위반된 건데 그거를 마치 대표 변호사가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다. 그거는 법률을 오해하신 거예요.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은 판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했더라도 그건 무효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재판관 회의를 거쳐서 이 절차나 진행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소송을 수행해온 대리인들께서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쌍방 대리인들께서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이의를 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그거는 사리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아니, 서면으로 국회가 써내십시오. 만든 법률이 그렇게 정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재판관하고 변호사들이 둘이서 합의하면 법률을 깰 수 있습니까? 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은 준용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준용이라는 걸 뜻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요? 준용한다는 건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지 재판장님.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들어보세요. 있는 제가 당사자의 말씀드리고 권리입니다. 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저는 법을 설명한 것밖에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발언하실 때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삿대질이랑 헌법재판관직이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요. 부분은. 법을 다 틀어보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다음- 법이 있느냐고 이야기했지. 그거를 갖다 뭐가 잘못돼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원만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이 신성한 헌법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격 있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분의 대리인은 오늘부터 또 몇 분의 대리인은 지난 기일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굉장히 그래도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저희 전 소장님께서 3월 13일 그거는 이제 우리 헌법재판 질서나 또 국정 공백이나 또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혹시라도 이런 그 선고가 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그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이외에는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재판이 공정하게 또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은 이 법정에 계신 청구인 대리인이나 피청구인 대리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온 국민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 기일과 이번 기일에 참여하신 변호사님들께서도 충분히 그 말씀을 저희가 참고를 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재판부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것은 조금 저희 재판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진행 경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휴정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살펴봤는데요. 문서 송부 촉탁이 그리고 이 재판이 아까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청구인의 입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피청구인이 반론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준비기일부터 쌍방의 공이 똑같은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쌍방에서 모두 주장과 입증을 같이 하여 오셨습니다. 맞으시죠? 피청구인 대리인 그거 부인하실 분 안 계시죠? 그래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이 총 11건이 직권으로 한 것 외에 11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청구인 신청 5건, 피청구인 신청 6건. 그다음 사실조회가 70건 이루어졌습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직권으로 1건, 청구인 신청 1건, 피청구인 쪽에서 68건 신청해서 회신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다음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증인 채택이 총 38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쌍방 청구인 피청구인 쪽에서 공통으로 신청하신 증인이 3명입니다. 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9분입니다. 피청구인 쪽에서 신청해서 채택된 증인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쌍방에 항상 이 여러 가지 의견을 묻고 조율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제가 재판장이 되어서 처음에 이중환 변호사님께 대표 대리인께 더 이상 신청하실 증거가 없으십니까? 여쭤봤죠. 더 이상 없다. 그건 언론 보도에도 있습니다. 더 이상 신청하실 증거가 없다 해서 제가 다 재차 여쭤봤습니다. 신청하실 증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저희는 신청하시는 증인이 이제 더 이상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청구인 쪽에서. 그거 다 아시죠?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그랬는데 16명의 증인에 대해서 또 최서원 안종범 씨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이 한번 이루어진 증인인데도 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재판이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8명의 증인을 채택을 다시 했는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피청구인 쪽에서 협조하에 있는 증인들조차 2회, 3회 송달을 안 받고 또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기일 공전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봉근 증인의 경우에는 대동하시겠다 해놓고 또 기일을 공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증인에 대해서도 출석 안 하시면 철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번 기일을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철회를 안 하시고 또 기일을 잡아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재판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장시간 이 법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변론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무가내로 뭐 증거를 채택을 안 하거나 보신 바와 같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하다는 부분 외에는 증거를 모두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판 그동안 변론 준비기일 3회, 변론기일 14차례 또는 15차례를 거치면서 그 과정을 하나도 안 보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
이 재판 다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고요. 이 재판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심 재판관님께서 증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편파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과정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모르시니까 그러신데, 이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피청구인 쪽에 그 비서관이나 이 행정관이나 또 그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다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재판부로서는 밝혀내야 될, 그래야지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 또 질문을 여러 재판관님들이 하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저희 주심 재판관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탄핵 심판에 맞게 주장하시고 증인 신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마치 형사 사건의 피고인인 것처럼 소송을 쌍방에서 좀 수행하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또 품격에 맞게 재판을 이렇게 수행해 오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인데 이것을 그 부분에 맞게 모아서 진행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저희가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인데 약간 민망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소송 지휘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래 재판부를 매도하시는 그 편파적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이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꾸 되풀이하시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것처럼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민사 사건은 당사자 처분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하면은 사실 문제라든가 또 절차 문제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법의 정신에 반하지 않는 한은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을 다루는 헌법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물론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또 더군다나 민사재판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형사재판은 오히려 이 지금 소추된 사건들이 전부가 형사 사건이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헌법 소송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에서 저희가 민사소송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처분주의를 여기다 적용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희가 당사자 처분주의 적용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아니 뭐 당사자 변호사들끼리 합의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겠다. 그게 당사자 처분주의 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그런 뜻 아닙니까? 말씀은 안 했었지만 주심 재판관님이나 지금 재판장님이나 지금 이중환 대표하고 다 이야기가 된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변호사님, 그것이 처분주의지 뭡니까 그러면? 그건 오해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도 증거 신청은 쌍방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헌법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이다. 그거는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하는 건 민사 소송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가 사후에 발견됐더라도 결심 단계에서 발견됐더라도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제가 되는 정리- 것이 인권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인권 침해한 것도 넘어가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헌법 문제도 다룰 수 없다. 인권 침해 문제도 다룰 수 없다. 이거는 헌법의 근본 정신을 저는 여기에 이 사건이 또 이 법원이 헌법재판소고 헌법 사건을 다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네. 헌법 문제를 갖다가 마치 알겠습니다. 이중환 대표하고 누가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는 거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 그 소추 절차에 대한 부분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렇게 주장을 철회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판부에서 깊이 논의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서원 씨 증인에 대해서는요, 그 증인이 지난 기일에 증언한 것 이외에는 다시 새롭게 얘기할 게 없다고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증언할 것이 없다는데 재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에서요, 논의하기를 최소원 증인은 이미 한번 증언을 했고 다시 증언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청구인들님께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하기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청하신 여러 증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그 법 해석에 대한 증인이거나 또는 소추 절차에 대한 이런 거나 한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그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쓰신 여러 자료나 또 그 밖에 다른 분들이 쓰신 자료도 저희가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증인으로 굳이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신청하신 모든 증거, 오늘 신청하신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판부에서 오전, 그다음 점심시간, 아까 휴정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잠깐.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 없다.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법률 해석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헌법이라든가 외국의 선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입증 사항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입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일에 그 점에 대해서 강일원 재판관님이 회장님이 나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외국법도 잘 안다. 그거는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재판관님들이 알고 있는 헌법에 관한 지식은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됩니다. 법에 대한 지식도 입증 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느 책이나 다 잘 보세요. 사실 문제만 입증 사항이 아니고 법률 문제도 모든 사람에게 공지된 사실이 아니면 그것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입증을 안 받겠다. 난 다 안다. 이거는 오만입니다. 그리고 판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님이 자기 주장을 동조하는 증인을 최소한 몇 사람 여기 불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 증인도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내가 다 아니까 이게 법이다. 내가 해석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법이 무언지 모르는 그야말로 오만입니다. 판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전문적인 겁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판사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거 설사 자기가 개인적인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뒷받침을 안 하고 혼자서 내가 아니까 이게 법이다 재판 안 하겠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말씀이에요. 법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외국법, 헌법, 외국 사례 이런 건 전부가 다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도 없이 어떻게 자기가 근거로 그걸 가지고 근거로 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평호 변호사님이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